오늘 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와의 리그 5라운드 경기는 손흥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도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주지 않는 전술을 펼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을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는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왼쪽 윙어 자원은 손흥민뿐이기 때문에 포지션도 변화가 없고 역할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부지런히 패스를 찔러주어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동료 선수들이라는 것도 통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손흥민은 오늘 최고의 맹활약을 해야 합니다. 최근 손흥민을 향한 엄청난 비난과 주장을 일거에 주저앉히게 하려면 결국 득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이 오지도 않고 슈팅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손흥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밤 브렌트포드전을 대승으로 이끌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합니다. 현재 리그 4라운드까지 1승 1무 2패로 출발이 나쁜 데다가 직전 경기 카라바오컵에서 2부 리그 코번트리를 상대로 고전 끝에 역전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렌트포드는 2승 2패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명승부 끝에 1대2로 패배하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맨시티의 펩 감독은 압박이 강하다. 프랭크 감독은 최고이다. 조만간 B클럽에 부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부터 브렌트포드 감독직을 맡고 있는 프랭크 감독은 강한 압박에 다이렉트 속공 축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버풀이 클럽 감독 후임으로 적극 고려할 정도로 전술적 역량이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공을 쉽게 빼앗기거나 뒷공간을 찌르는 역습 공격에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지난 2번 맞대결에서도 강한 전방 압박에 무너져버리는 실수를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부진과 전술의 취약점 노출로 브렌트포드 팬들은 토트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완전히 침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지수가 수비수로 나서면서 손흥민과의 한국인 리거 간의 충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게터인 손흥민이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부진이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에게 마무리보다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는 2024-25 시즌 리그 4경기가 치러진 시점에서 선수들의 세부 스탯을 살펴보고 각 기록마다 순위를 매겼습니다. 매체는 통계 매체 프리브와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기록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득점 기록에서는 혼란이 9골로 1위, 도움 기록은 콜 팔머와 사카가 각각 4개로 1위 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슈팅을 많이 시도한 선수는 본머스의 세메뇨가 20회로 1위,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놓친 선수는 빌라의 와킨스가 6번이나 놓쳐서 1위, 오프사이드를 많이 범한 선수는 에버턴의 도미닉 르윈 6회로 1위 등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득점력에서 부진한 손흥민의 이름은 이런 기록의 상위 명단에는 전혀 없었지만 이름을 딱 올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페널티 지역에서의 패스 기록입니다. 더브라 위너 19회, 이워비의 14회에 이어 총 12개의 패스를 동료들에게 찔러주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득점 기록이 아닌 패스 기록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상대 수비수들을 달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지적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을 골게터가 아닌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하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포스텍이 손흥민을 따라다니는 상대 팀 수비진들 때문에 생기는 공간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침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에게는 슈팅 기회가 거의 없고 페드로 포로와 브레넌 존슨이 제일 많은 슈팅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 내내 20회 이상의 토트넘 슈팅 기록에 토트넘의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상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입니다. 아예 손흥민에게는 공이 오지 않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의 기복 있는 경기력이 팀의 일관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번트리전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아직까지 일관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손흥민은 잠재력이 큰 선수지만 현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기량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브렌트포드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다시는 원톱으로 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였지만 토트넘에는 위력적인 손흥민 원톱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손흥민을 극찬하는 발언을 자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에서는 포스텍 감독이 다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오늘 포스텍이 시즌 초반부터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공격진 구상이 틀어졌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이 솔랑케의 부상 때문이라면서 회복이 되면 토트넘에게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부진도 손흥민을 왼쪽 윙어 포지션으로 제안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솔랑케 원톱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을 고수하면서 공격진에 너무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기에는 이미 중앙에는 메디슨과 우도기, 쿨루셉스키와 페드로 포로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왼쪽 윙어 역할에서 크로스만 올리고 있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손흥민과 솔랑케가 투톱으로 와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 오도베르와 베르너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민혁이 합류하기 전까지 왼쪽 윙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손흥민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당분간 왼쪽 윙어 포지션을 계속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부진이 왼쪽 윙어 붙박이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겼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일 새벽에 열린 코번트리전에서 오도베르와 베르너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챔피언십 클럽인 코번트리를 상대로 고전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토트넘은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와 함께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등 상당히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로테이션 선수라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팀 내부뿐 아니라 팬들과의 충돌까지 온통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코번트리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을 넣은 존스는 팬들을 향해 세리머니를 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질났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주장 손흥민이 밀어주면서 함께 환호하기를 권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뉴캐슬 원정 경기 패배의 홈에서의 아스널전에 충격적인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포스텍 감독까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을 향해서 내 앞에서 비난해라, 내가 그의 코를 때려 놓을 것이다 라고 거칠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토트넘의 팬들과 언론들이 손흥민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멋진 활약으로 다 조용히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